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엽니다. 제날 기자회견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함께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이준석과 조국의 공동 참석을 두고 일각에서는 두 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연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을 다시 한번 치켜세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당대표를 지낸 인물들 중에 이준석이 가장 으뜸이라는 것인데 한동훈은 때리고 이준석은 띄우는 홍 시장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요즘처럼 방송을 하면서 힘이 빠졌던 적이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미래통합당 시절 역시 총선에서 대패했을 때 저 또한 많이 힘들었지만 누구보다 좌절하고 절망했을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먼저 나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총선 패배 후에 우리 진영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좌절과 절망도 그렇지만 분열 양상을 띠고 있는 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총선 의석수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득표율이 45%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얻었던 48.56%와 비슷했다는 점에서 보수 결집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의석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났고 연일 언론에서 참패라는 말이 빗발치자 책임 공방의 분열 양상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지지층들의 이탈, 민심 이반 현상까지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주저앉았죠. 그리고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도 11%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3%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기사 제목을 보면 벌써부터 레임덕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에서도 이런 지지율을 빗대 대통령으로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비아냥이 쏟아질 텐데 제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타개책들이 대통령실도 그렇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준석의 개혁신당까지 마치 지들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마치 지들만의 세상이 열린 것처럼 날뛰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마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이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균열이 생기니까 이 틈을 빠른 속도로 비집고 들어오는 모양새인데 이것 말고도 현재 야당들이 벼르고 있는 게 더 있죠.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등등.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재직 시절 특활비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썼다면서 공수처에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행태들이 절대적인 국민적 지지와 호응을 받고 이런 분위기가 쭉 2, 3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2, 3년 뒤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주제를 잡아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지고 지들 맘대로 하다가 결국 서울, 부산시장 보선 패배를 신호탄으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대패했던 그런 모습이 또다시 재현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얘네들이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21대 국회 때보다 몇 배는 더 할 것이고 이게 결국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여권입니다. 제가 현 여권이라고 말씀드린 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과 전통적 보수파 진영 전체를 통칭하기 때문입니다. 현 여권의 분위기 여러분께서는 당장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문제는
구심점이 없거나 있다 손치더라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것이냐라는 말과도 같은데,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이란 우리가 내세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고, 이번 총선 때는 물론 패배하기는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들의 민심 위반이 심상치 않고 한동훈 위원장은 일선에서 사라졌으며, 여기에 더해 양쪽 지지층들은 총선 패배와 관련한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를 타개할 능력을 가진 인물이 국민의힘 내에도 딱히 없는 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은 조국을 중심으로, 개혁신당은 이준석을 중심으로 단단히 결집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 현상이 현재 우리 진영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현상에 기름을 붓는 대표적인 일들이 최근 연달아 2건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 그리고 어제 보도된 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만남, 이 두 가지가 성난 우파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히도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은 지지층들에게 당혹감과 모욕감을 준 것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기용된 그런 태생적 한계, 이런 것을 의심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런 논란은 정권이 교체된 지 2년 가까이가 되었음에도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며칠 전 총선이 끝나고 서울 모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4시간 동안 회동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죠. 또 이건 어떤 민심 위반을 불러왔느냐. 총선이 끝난 다음에 하루가 멀다 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씹어제끼던 홍준표 시장을 윤 대통령이 만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한동훈 아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만났어야 할 사람은 총선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홍 시장이 아니라 결과에 어떻게 됐든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위원장을 먼저 만났어야 했는데, 오히려 한 위원장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홍 시장을 만났다는 것에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층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정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면서 강하게 비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이준석을 치켜세우고 있는데, 당장 오늘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대표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중에 이준석이 으뜸이라면서 이준석을 다시 한번 치켜세웠습니다. 참 혼란스럽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로 부국강병을 이룬 그런 중추 세력인 우리 보수우파 진영이 정권을 잡고도 어쩌면 이렇게 마땅한 구심점 없이 헤매는 신세가 됐을까? 참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는지요? 나라를 망치고도 역대 대통령 중 최고로 퇴임 후 안락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문재인과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이재명과 조국 등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야당인지 여당인지 저는 도통 헷갈립니다. 분명 여당인데 야당 같은 이 더러운 느낌,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느낌 안 드시는지요? 이런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탄핵을 한 번 더 당해봐야 정신이 바짝 들런지, 이재명이 집권해 나라가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바짝 차릴런지 정말 혼란스러운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뼛속까지 우파인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